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맞춤 출력 조정과 영상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김일환입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영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AI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AI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관련 규제, 그리고 그 규제는 앞으로 법으로 각 나라에서 만들어질 텐데 법제화되는데 이전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출력 조정하기인데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내용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영상 생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문제 1은 AI 규제의 핵심 원칙 중 공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AI 규제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공정성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AI 시스템에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해로움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는 편견, 공평, 의사결정, 투명성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이네요. 세 번째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있습니다. 공정성은 어떤 내용인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출력 조정에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temperatur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낮게 설정했을 때 출력되는 내용 어떤 것이 특징일까요? 낮게 설정했다면 0.5 이하로 설정했다는 의미겠네요. 물론 그것도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진보적인 내용, 보수적인 내용, 예측 불가능한 내용, 데이터 수집과 사용의 합법성 보장 이런 말이 있는데 다 그럴듯해 보이죠. 조금 더 명확한 개념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AI 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AI 규제는 왜 필요할까? 기술이 개발되면서 늘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AI 경우에는 비관론적인 입장을 가진 과학자 또는 기술자들에게는 A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사용자가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평균 30개월로 그나마 작다고 1억 명 돌파하는 기간이 작다고 한 경우인데 그거보다도 챗GPT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AI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또 그 피해 또한 광범위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이 사용 잠재력 때문에 AI가 인류에게 선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유사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용인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AI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것은 사회의 그 건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던가 집단 지성들의 그 작용을 방해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활용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혼란을 주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뉴스에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가 활용되고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공공성에 굉장히 AI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공정성인데요. 공정성은 AI 시스템은 모든 개인과 집단을 공평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는 원리죠. 이를 위해서 AI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요.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별이나 지역이나 또는 직업 등에 대한 편견 못지않게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평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편향된 생성물들은 인간과 또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계속해서 이 평향성이 재생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불안이, 왜냐하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는 이 사회적인 불안정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아마존은 자기 나름대로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시스템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 채용 시스템이었지만 입사 지원서에서 여성임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간 경우에 평가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평양성, 즉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채용의 불공정성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게 누적이 되는 경우에 사회적인 갈등,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증가하고 그만큼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 원인은 채용 AI 그 시스템이 학습에 이용된 지난 과거에 1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그 데이터 당연히 어떤 실제 데이터가 남성 데이터 위주로 만들어졌겠죠. 남성이 지원한 규모도 더 많았을 거고 또 채용된 중에는 남성들이 많았겠죠.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었으므로 AI가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물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었겠지만 개발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대로 AI가 학습했다는 점 등이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결국 이렇게 채용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제 폐기가 됐죠. 또는 뭐 사례는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남성 이미지는 잘 그리는데 여성 이미지를 잘 그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더 잘 그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그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려도 좀 편견 바이어스가 그대로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하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편향의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학습 데이터에 특정 집단에게 우호적인 데이터가 그리고 소수 집단에게 비우호적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학습 모델이 또 이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잘못된,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생성 문제가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AI가 투명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AI 모델마다 좀 다른 점이 있을 텐데도 비슷하고 자신들의 모델이 어떤 특정 내용을 생성할 경우에 왜 그 특정 내용을 생성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이 또 이 핵심 원칙인데요.
네. 시스템의 개발이나 역량 한계 및 실제 성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공개해야 되는데, AI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야 이제 AI가 통제 가능한 거고, 또 신뢰할 수 있는 AI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하고 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학습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정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그 과정이 지금 거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기 위한 모델들이 강구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책임성이라던가 또 AI에게 직접적인 또 적절한 감독 및 통제를 해야 된다던가, 그다음에 안정성과 보안으로 해킹과 같은 위협을 보완해야 되죠. 왜냐하면 AI에는 많은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중에 얼굴 인식하는 데이터라던가 이런 거는 얼굴 자체가 개인정보고요. 또 어떤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사실 안정성과 보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정성과 보안 또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AI가 지금 강력하게 더 규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정성과 보안의 문제에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이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아주 심하게 과감하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계기가 있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해킹의 위협에 불안정했던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 사례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규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력 조정하기인데요. AI 출력 조정은 두 가지 주요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타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도는 템퍼레처 그대로 해석하고 또 얘는 0과 1 또는 높이는 좀 1 이상의 값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초기값은 보통 1.0 수준입니다.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결정적인 내용, 꼭 필요한 내용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고 또 보통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딱 있는 사실만 얘기한다는 거고요. 높을수록 진보적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위적이고 창의적으로 답변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탑 P는 탑 퍼센타일, 탑 100분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100분위로 확률적으로 100분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상위에 해당되는 거겠죠. 상위에 해당되는 값만 나오게 할 것이냐, 그런 단어만 추출할 것이냐, 그럼 아니면 좀 더 폭넓게 하위 순위까지 다 추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탑비는 0과 1 사이인데 초기값은 뭐 0.9 수준이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모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탑피가 0.9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상위 90% 수준의 확률로 생성되는 단어를 선택하고 하위 10% 단어는 기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낮을수록 출력이 보수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죠. 만약에 이 탑피가 0.1로 설정되어 있다면 상위 10% 단어만 선택하고 나머지 90%는 버리라는 얘기니까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진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피와 템퍼레처를 조정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감소할 수 있는 전략이 있겠죠. 가능한 창의적인 대답하지 말고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을 가진 단어만 생성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탑도 낮추고
그리고 토큰 수 제한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단어 수를 제한한다는 건데 너무 높지 않게 창의적인 답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어 수를 제한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큰 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서 뭐 3,000 토큰 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 수도 한번 자신의 모델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창의적인 대답을 원하지 않으면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100 토큰을 100 정도로 하면은 이게 한 2문장 정도 합니다. 한 문단 하면 보통 500 토큰 정도 사용합니다. 한글 기준으로 해서요. 영어는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비해서 한글은 한 토큰을 1.5에서 3배 정도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인 경우와 한글인 경우 약간 다릅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중소도시에서 타기 좋은 자동차를 추천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온도 높고 낮고 지금 낮은 수준을 0.5로 했고요. 탑을 온도에서는 낮은 수준을 0.2로 했을 때 0.2와 0.5인 여기가 가장 예측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추천해 주겠죠. 가장 높은 탑과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진 0.7과 1.0이 가장 창의적이고 아마 문장도 길고 그럴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이 답변에는 다음 4가지로 답변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도시에 살기 좋은 자동차를 추천해줘라는 질문에 탑 0.7과 1.0 여기는 적당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 탑이 1.0이니까요. 그리고 탑 0.7과 0.5 온도 0.7과 탑 0.5 했더니 적당히 창의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응답 네, 0.5니까요. 그 다음에 온도가 0.2고 탑은 1.0 하면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한 응답. 이제 탑을 1.0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생성되는 뭐든지 다 누락시키지 않고 다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답이었지만 여기 온도를 0.2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여기 온도는 0.8로 하되 탑은 1.0으로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더 창의적이고 여기 4가지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답변으로 다양한 그 모델을 추천하면서 나오겠죠. 네, 여기 지금 더 길어지는데 지금 뭐죠? 화면 캡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답변이 가장 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탑과 온도 조절했을 때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생성입니다. 영상 생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런웨이가 있고 루마, 픽토리 등이 있고 여기에 챗GPT 등 언어 모델을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편집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영상 편집할 때 좀 쉽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는 건 맨 밑에 있는 브러쉬 효과입니다. 모션 브러쉬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개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조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브러쉬 효과는 해당되는 이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놔두면 고기를 살짝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이 있게 애니메이션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이제 보통 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영상을 보면은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보시면은요. 호리즌털이 있으면 이거는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고 버티컬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영상도 이미지도 굉장히 다르게 편집이 됩니다. 펜 있고 틸트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이렇게 고정된 수평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입니다. 줌 아시겠고 롤 보관 아시겠는데 이거 보시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일반인의 경우 브러쉬와 호리존털, 버티컬, 그 다음에 틸트 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지금 런웨이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런 이미지를 챗GPT에서 생성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지금 리처드 도킨스와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의 아버지죠. 다윈이 둘이 대화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챗GPT에서 이 이미지를 런웨이라는 영상 만드는 AI에 가서 좀 영상으로 이미지 한 장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건데요. 런웨이에 가시면 이런 박스가 보이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여기 밑에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영상 편집의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리즌털 또는 버티컬 이런 거를 1.0 오른쪽으로 1.0 위로 1.0 정도 움직이게 하면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움직이게 하고 줌이든 또는 아웃이든 이런 거를 조금씩 만지고 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여기 제너러티브 요 생성을 만들면 클릭하면 요게 이제 영상이 제작돼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뜨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브러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브러쉬를 어떤 거를 사용할지 하면 여기 길이를 좀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이렇게 색칠하고 위아래로 움직일래 옆으로 움직일래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이게 호리즌탈과 버티컬입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프록시머티가 있는데 요거는 가깝게 다가왔다가 멀리 사라지는 줌인 줌아웃 그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흔드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생성된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생성된 건데 이게 지금 움직이지가 않네요. 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레볼루션 그 진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거로 제가 만들었는데 움직이지가 않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is evolution? It is on DNA or spices. That's matter, isn't it? 네. 이거 이제 네, 만들어진 거 본 거고요. 이거는 지금 그 런웨이의 가격표입니다. 저는 무료 사용을 했는데 무료 사용인 경우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이 생성된 것을 그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제한은 또 없는 거로 제가 보입니다. 저는 교육용으로 써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요. 여기는 제한이 없는데 이 혹시 무료 사용인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보시고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 루마로 만든 건데요. 루마로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브러쉬처럼 살짝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루마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고 살짝 좀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요 이미지와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달라졌죠. 그래서 좀 바뀐 거예요. 움직임을 제가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챗GPT를 사용해서 최신 탑 쇼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 음식 등등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김해 명소를 소개하는 5개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해 테마파크 5개 중에서 김해 테마파크로 선정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달라고 GPT에게 그랬고 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픽토리 AI에 가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픽토리 AI는 이미 다양한 영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나오면 사용자가 주제를 설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영상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거를 이어 붙이면 하나의 영상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좀 처음에 작업을 좀 연습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챗GPT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그리고 가야의 역사 문화체험, 그 다음에 VR 체험존, 전통 공예체험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인데요. 유튜브 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답해줘 역할을 줬네요. 그리고 최근 유튜브 서치에서 인기 있는 주제 10개를 순위별로 답해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픽토리 AI에 가서 픽토리 AI에 가면 어떤 방법을 할지 이렇게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비디오로 만드는 거 지금 저는 이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아티클을 어떤 블로그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아티클을 비디오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거 편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픽토리 AI에 가셔서 제가 이제 김해 가야 테마파크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의 영상들을 조합한 게 아니고 픽토리 AI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쇼츠와 같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연습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여기 픽토리 AI에 가서 그걸 업로드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퀴즈를 보겠습니다. 퀴즈 1번은요. 공정성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기죠. 편견 없이 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모든 집단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요 답이죠. 그 다음에 AI 출력 조정에서 온도를 낮게 설정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보수적인 답변, 예측 가능한 보수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죠. 네, 답은 B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AI 출력 조정과 영상 생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AI 규제에 대해서도 배웠죠. 여러분께서도 AI를 활용할 때 이런 점 규제와 또 출력 조정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